안녕하세요. 쌤캠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아직 연휴 끝이어서 제가 오늘까지 학원 투어를 하고 왔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름 캠프 그리고 반수학원 중에 괜찮은 곳을 찾는 작업이 어렵고, 현재 4군데 돌아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괜찮으면 이게 나쁘고, 이게 괜찮으면 이게 나쁘고. 그래서 저는 얼굴을 걸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실 학원을 선택할 수가 없고, 제 기준을 만족시키는 학원도 찾기 어렵고, 힘이 드네요. 일단 오늘까지는 괜찮은 학원을 찾지 못했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못 찾으면 다음 주까지 찾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도 학원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직은 찾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최악의 학원을 대표하는 3가지 상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사연이 왔어요. 며칠 전에 밤 12시가 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사연을 보지 못했고 다음날 이 사연을 읽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겪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학생들, 참고 있는 학생들 너무 많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최악의 학원을 대표하는 3가지의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사연을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죄송해요. 너무 고민돼서 연락드려요. 기숙학원에 입소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기숙학원에 들어갔는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나에게 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1번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는 학원은 일단 관리가 안 되는 학원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손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짐에 휴대폰 검사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그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는 기숙학원의 메리트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내가 몰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근데 그런 관리가 되지 않으면 기숙학원에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연을 계속 읽을게요. 기숙학원에 입소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생활 방면은 이제 익숙한데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지 수업을 못 따라가요. 수학은 보충 수업을 해주시고, 국어는 앞에 진도 알아서 하라고 앞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문제 과목인 영어, 제가 중학 영어 총정리 인강 듣다가 입소했는데요.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재수 기숙 종합들은 수능 특강을 기본 수업으로 하고요. 그 이외의 강사들의 뭐 부교재나 아니면 프린트 교재가 서브로 제공돼요.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국영수 시험 봐서 분반으로 나누었는데 분반은 왜 한지도 모르게 모든 반이 같은 수능 특강 책에 같은 진도를 나가요. 자, 이것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모든 반이 똑같은 교재로 나가더라도 그 강사들이 수업을 하는 스타일과 진도가 다릅니다. 스피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4, 5, 6등급 아이들에게는 개념을 70%, 그리고 문제를 30% 위주로 수업을 끌고 나가고요. 그리고 1, 2, 3등급 아이들에게는 반대로 개념을 30%, 문제를 70%, 그러니까 좀 더 스피드하고 빠른 진도를 나가는데, 이 학생이 진도를 똑같이 나간다고 하는 건 본인이 겉으로 봤을 때의 얘기고요. 그 속에 이제 제공되는 부교재들의 내용과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수능 특강 책에 같은 진도를 나가요. 그리고 영어 듣기가 너무 부족한데 상담 받을 때는 분명히 영어 듣기를 따로 매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입소하고 보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여기서 제가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 번째 상황. 그러니까 상담 내용과 막상 내가 학원에 들어갔을 때 그 학원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다른 건 아주 나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정성이 1도 없는 상황일 수 있죠. 상담할 때는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우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저런 프로그램이 있어 하고 아이를 받아놓고 막상 들어가니까 그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죠. 여기서 제가 1차 분노를 했고요. 입소하고 보니 그렇게는 영어 듣기는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폭발한 거, 본 수업보다 특강 수업이 퀄리티가 좋다고 말하는 애들이 많아요. 특강을 안 듣는 애들이 없어요. 특강 국영수를 다 들으면 300만 원이 넘는데 퇴소하고 재종반을 가야 하나요? 자, 여기서 분노합니다. 학원비가 280만 원 정도 돼요.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수업과 특강의 수업의 질이 확연하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특강의 횟수를 제한해놔요. 뭐 한 학생 두 과목을 들을 수 없다, 뭐 몇 등급 이상은 특강을 들을 수 없다. 진정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 학원의 분위기가 특강을 유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거죠. 그리고 자, 퇴소하고 재종반을 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하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폭발한 거. 학원에서는 인강이 금지되어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강을 금지해 놓는 거죠? 대체 왜? 자, 인강을 금지하는 건 사실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인강이 시작되고, 인강이 처음 시작됐을 때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강을 쇼핑하는 것과 같아. 인강을 끄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아. 인강은 도움이 되지 않아. 이거는 인강이 처음 시작해서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의 상황이고요. 지금은 사실 인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강만으로 공부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인강을 막는 건 정말 올드하고 진부한 사고죠. 인강을 막는 이유는 인강이 트이면 특강을 듣는 아이들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늘어납니다. 학원에서 피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학생 영어를 듣다가 기숙학원에 들어간 이 학생을 그 학원이 어떻게 커버할 거냐고요. 커버도 못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중학 영어를 좀 빠르게 고등부로 끌어올려 주지도 못하면서 그런 수업을 시행할 여력도 상황도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서 기초 인강을 막아 놓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죠? 여기서 세 번째로 제가 폭발했습니다. 자, 학원에서 인강은 금지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선생님은 나가면 성적이 안 오른다, 그냥 있어라 하시는데 영어 공부가 지금 하나도 안 돼요. 영어 시간에 배울 게 없어요. 왜냐? 못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나가면 성적 안 오른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거기 있으면 성적이 오르나요? 이 아이, 중등부 영어를 듣고 있는 이 아이를 커버해주면서 우리가 네 성적을 올려줄게를 하는 거면 괜찮아요. 듣기도 못 듣는다, 수업은 못 알아듣는다, 이런 아이를 무턱대고 잡아두면 어떡할 거냐. 이 아이는 지금 자기의 미래를 걸고 이 학원을 선택해서 수업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무책임하게,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최악의 학원 베스트 3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1번, 상담했을 때와 들어갔을 때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2번, 인강을 금지하고 있다. 인강을 금지할 명분도 없이 인강을 금지하고 있고, 3번, 특강을 유도한다. 와, 이 3개 중에 한 개쯤은 어느 학원이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번은 정말 최악의 이유여서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 학원은 들어가서 안다 싶으면 언제든지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강을 금지하는 학원 정말 한 20년 전?
시스템이지만 그거를 고수하고 있는 학원이 있는지 제가 이걸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아이는 지금 몰래 나에게 연락을 했고 이 학원이 어딘지도 알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내년에 선택할 학원들이 피해야 할 학원들이 걸러지는 거죠. 그럼 저는 이 학원 전혀 저의 카테고리 안에 넣지 않겠죠.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와 직접 통화해서 상담을 했고요. 이 아이에게 맞는 학원도 추천해 줬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 자리가 있는지는 몰라서 조심스럽게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다행히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 자리가 있다고 한다. 상담을 가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리저리 잘 비교하고 들어보고 선택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학원에서 여기서 나가면 성적 안 오른다, 참아, 이거 진짜 너무 올드한 말이고요. 이 학생이 이 학원에서 나가야 할 이유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제 들어간 지 일주일 됐으니까 혼자 공부하고 있다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뭘 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서 학원을 선택해서 들어갔고, 당연히 학원에 대한 정보가 없고 비교의 대상도 없다 보니 그냥 상담하고 들어갔고, 상담 시에 이것저것 해준다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니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 나오려니 불안하고.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나 만약에 자녀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그 학원은 정말 나쁜 거예요. 오늘 너무 분노의 영상을 찍었네요. 최악의 학원을 나타내는, 표시하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독자 사연을 소통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제가 괜찮다 하는 학원들이 진리일 수 없어요. 근데 제 나름의 까다로운 기준으로 학원 컨택을 하고 여러분에게는 비교의 대상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이 아이도 저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학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보고 좀 사연을 보내고 했으면 거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제가 잘 선택을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학원은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학원 선택을 하실 때 지금 반수 시즌이어서 이리저리 학원을 선택하고 계시잖아요. 학원 선택을 하실 때도 이런 걸 참고하셔서 상담 프로그램 우리가 이거 해주겠다 하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막상 들어갔는데 이게 안 되면 요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돼요? 아이가 할 수 없다면 아이와 통화를 하는 부모님께서라도 요구하셔야 되고요. 학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꼭 2-3곳을 비교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입시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유튜버 생캠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